영훈아, 이것 좀 봐봐. 아니, 아버지. 저번에 다 해드렸잖아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저 갈게요. 그래, 길 막히니까 빨리 가라. 운전 조심하고. 오랜만에 본가에 들른 아들 영훈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아들 온다고 시장에서 사온 회 한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횟집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멉니다. 달그락, 달그락.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영훈 씨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침묵을 깨고 영훈 씨가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팀장 승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부장님이 자꾸 저한테만 힘든 프로젝트 떠넘기고 진짜 회사 때려치우고 싶네요. 아들은 그저 그래. 얼마나 힘드냐. 고생한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표정은 사뭇 비장해집니다. 야, 영훈아. 회사가 자선 사업가냐? 힘든 일 시키는 건 널 믿어서 그런 거야. 그럴 때일수록 내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굽히고 들어가야지. 나 때는 말이다. 상사가 재떨이를 던져도 웃으면서 굽신굽신했었다. 직장에서 상사를 이기려 하면 안 돼. 이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아버지한테 공감과 마음의 위로를 바랐던 마음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아버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제가 놀면서 다닌 줄 아세요? 꼰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하고는 진짜 대화가 안 통해요.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을 혼내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큰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님들의 작은 응원이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 새끼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 경험을 다 전해주고 싶은 거였는데 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걸까? 순간 밥상 위에 부자간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기분이 상해서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거실로 나가버립니다.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는 씹던 회가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은 거실 마루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려 쭈뼛쭈뼛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저기, 영훈아, 이것 좀 봐라. 친구 김 씨가 카톡으로 손주 사진을 보냈다는데 내가 뭘 잘못 눌렀는지 화면이 까맣게 변해서 당최 켜지질 않는구나. 아들은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회사 일도 머리 아픈데 집에서까지 AS 기사 노릇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휴대전화를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아니, 아버지. 이거 제가 저번에도 설정해 드렸잖아요. 화면 밝기 건드리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해요. 왜 자꾸 묻지도 않고 만지셔서 고장을 내세요?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의 고함에 아버지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미안하다. 눈도 침침하고 손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버지는 마치 혼나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들 영훈 씨가 낸 그 불같은 짜증. 과연 휴대전화 고치는 게 귀찮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의 짜증은 사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영훈 씨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고장난 자전거 체인쯤은 맨손으로 뚝딱 고쳐내던 맥가이버였고, 천둥 번개가 쳐도 등 뒤에 숨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했던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돋보기를 쓰고도 글씨가 안 보여 미간을 한껏 찌푸리고 버튼 하나 잘못 누를까봐 어린애처럼 손을 파르르 떨고 계십니다. 그 크고 단단했던 손이 이제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두려운 겁니다. 거대한 산이셨던 나의 영웅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쇠약해지시는 것이 마치 나의 산이 깎여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잔인한 세월을 인정해버리면 정말로 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들은 그 슬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퉁명스럽게 짜증이라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아들의 속마음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발 늙지 마세요. 제발 약해지지 마세요. 아버지가 작아지면 나는 어떡해요? 그것은 늙어가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아들의 가장 서툰 사랑 고백이자 절규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가 아파트 주차장. 아들 영훈 씨는 도망치듯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검색 기록을 보고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을 맨정신으로 마주하기엔 두 사람 사이의 쑥스러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쿵- 자동차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준 반찬통이 가득 찼지만 정작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할 말이 없어 찬 바람만 쌩붑니다. 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아들의 차 타이어만 발로 툭툭 건드려 봅니다. 아들의 눈을 참아 보지 못하고 엉뚱한 타이어 공기압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좀 다른 것 같다. 눈 오기 전에 갈아라. 아들은 짜증나는 말투로 대답했다. 아,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의 대답도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은 아버지, 건강하세요. 어제 죄송했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퉁명스러운 단답형뿐입니다. 아버지께 아들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 갑작스럽고 다정하게 아버지께 안 했던 말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짜 아들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도 드리지 않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릉하는 엔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는 차 문을 잡지도 못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엉거주춤 서 계셨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못한 딱 그 멋쩍은 자세였습니다. 아들은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올라가면 또 보고 싶어서 어쩌죠?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그 말을 꿀꺽 삼키고 아들은 엉뚱한 말을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날 추운데 나오지 마시고요.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산더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헛기침만 한번 크게 하였습니다. 그저 머쓱하게 영혼 없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였습니다. 그래, 길 막히니까 빨리 가라. 운전 조심하고. 네, 갈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흔한 포옹도 악수도 없이 창문은 매정하게 올라갔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아들의 차가 아버지 집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듭니다. 영훈 씨는 습관처럼 룸미러를 힐끗 쳐다봅니다. 아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계셨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울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짐을 풀지 않고 까치발을 든 채 아들의 차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들 앞에서는 멋쩍어서 눈도 못 마주치더니 아들이 등을 돌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아들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 영훈 씨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들 영훈은 속으로 생각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보같이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올걸.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올걸. 차가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콩알만해졌지만 아들의 가슴 속에 남은 아버지의 잔상은 태산처럼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아들은 엑셀을 밟으며 타짐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쑥스러워 못했던 그 말을 전화로라도 꼭 하겠노라고. 그러나 집에 도착한 아들은 안 하던 전화를 드리기가 어색하여 전화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본가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쌍문동의 연립주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쿰쿰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곳에는 낡아 빠진 점퍼에 흙탕물이 튄 운동화를 구겨 신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스티로폼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딩동. 초조하게 벨을 누르는 그의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반바지 차림의 아들 영훈이가 나왔습니다. 주말 낮잠을 자다 깬 듯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젖은 운동화와 냄새나는 박스에 머물렀습니다. 아니다. 근처 지나는 길에 이거 곰국 좀 고왔다. 너 요즘 회사 일 힘들다며. 아버지가 쭈뼛거리며 박스를 내밀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스 틈새로 붉은 핏물과 국물이 흘러나와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아버지. 이것도 샜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요즘 누가 집에서 냄새나게 곰국을 끓여요. 그냥 사 먹으면 된다니까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뚜껑을 꽉 닫는다고 했는데. 아, 됐어요. 그 더러운 휴지로 닦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만 만드시잖아요. 아들은 홧김에 아버지가 들고 있던 박스를 낚아채 현관 구석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의 등 뒤에 대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쁠 텐데 들어가 쉬어라. 애비 간다.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버지의 굽은 등은 비에 젖어 유난히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현관에 놓인 스티로폼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레기장에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테이프는 또 뭐 이렇게 층층 감아놨어. 커터 칼로 신경질적으로 테이프를 뜯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꽁꽁 얼린 페트병들 사이로 비닐에 겹겹이 쌓인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아들은 젖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20장, 총 20만 원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달력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훈아 애비다. 너 승진 시험 떨어졌다는 소리 들었다. 내가 못나서 해줄 건 없고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며칠 밤새 고왔다. 이 돈으로 우리 며느리랑 손주 맛있는 고기라도 사줘라. 애비는 돈 쓸 데 없다. 너만 건강하면 된다. 영훈아, 이 일로 기죽지 말어. 넌 내 자랑이다. 순간 아들이 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승진 누락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낡은 몸을 이끌고 며칠 내내 불 앞에서 곰국을 끓인 것입니다. 핏물이 샌 건 아버지가 힘이 없어 뚜껑을 덜 닫아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아들 몸보신이 덜 될까봐 국물을 넘치도록 꽉꽉 눌러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 위를 적셨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1층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뛰쳐나오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아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빗속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아까 그 젖은 점퍼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빗물에 미끄러지며 아버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훈아, 왜 비를 맞고 나오냐? 감기 들게. 자신은 비에 흠뻑 젖었으면서도 아들 비 맞는 걸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와락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친 손으로 아들의 젖은 등을 투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애비는 다 괜찮다. 그 투박한 손길은 아들이 어릴 적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호마이너스 해주던 그 따뜻한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차가운 빗속이었지만 두 사람의 온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영훈이의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국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국물 한 숟가락에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영훈이는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저장된 이름 아버지를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이 세상 한 분뿐인 사랑하는 아버지로요.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리자 아들 영훈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곰국이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었거든요. 제가 고기 사갈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꽉 막혔던 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거실을 다시 채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귀에서 전화기를 바로 떼지 못합니다. 뜨거워진 전화기의 온기가 마치 아들의 손길 같아서입니다. 아버지는 주섬주섬 돋보기를 찾아 쓰고 벽에 걸린 달력 앞으로 다가갑니다. 비어있던 이번 주말 날짜 위에 빨간색 매직으로 아주 크고 진하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덧칠을 합니다. 허허, 이 녀석이 고기를 사온다네. 손주 놈들이 오면 곰국에 밥부터 말아 먹여야지. 아버지는 냉장고를 엽니다. 아까 아들이 그만 좀 하라고 짜증냈던 그 곰국 냄비를 꺼내 다시 가스불 위에 올립니다. 보글보글. 다시 끓어오르는 곰국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설레는 심장 소리 같습니다. 냄비 앞을 지키고 앉은 아버지의 굽은 등은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등 뒤로 이번 주말이라는 희망이 따뜻한 햇살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훈 씨와 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휴, 저 불효자 녀석 하고 혀를 차신 분도 계실 테고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러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며 삽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계실 거라고요. 하지만 백미러 속 아버지의 모습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뒤로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효도 선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께, 어머니께 전화 한 통 걸어서 딱 한마디만 여쭤보세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아버지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 바로 오늘입니다. 지친 마음을 닦아주며 위로받고 쉬어가는 곳, 노년의 보석 상자입니다. 마음이 고단한 날, 잠시 들러주세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과 미소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우리 보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한 댓글 한 줄과 시청해주시는 그 마음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쌓여야 비로소 더 따뜻한 이야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혹시 보석님들의 하루에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새벽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는 노년의 보석 상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의 등장인물과 지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개개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